2026년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와 관련해 올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느냐만 따지다간 세금과 건보를 폭탄해 노후 자금이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4가지 측면에서 조기, 정상 또는 연기 수령이 필요한 경우를 완벽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수천만 원의 가치를 얻어가실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득입니다. 2026년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액이 대폭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연금 받으면서 조금만이라도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느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2026년부터는 걱정을 덜으셔도 됩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30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깎였지만 2026년부터는 그 기준이 509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200만 원이나 상향된 것이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웬만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서는 매 소중한 연금이 단 1원도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60대에도 왕성하게 일할 능력이 있다면 연금을 서둘러 받기보다 수령 시기를 미루는 연기연금을 고려하기에 최고의 적기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좋아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보다 무서운 비용, 바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리스크 때문입니다. 2026년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소득 마지노선은 2천만 원입니다. 실제 수치로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63세의 정상 수령액이 월 150만 원, 즉 연간 1,800만 원인 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정상 수령 시에는 연소득 1,800만 원이라 2천만 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연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36%가 증액되어 월 수령액은 204만 원, 연소득은 2,448만 원이 됩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연금액은 648만 원 늘었지만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재산 점수입니다. 자녀의 피부양자일 때는 내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었지만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과 자동차 등 모든 재산에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수도권에 공시지가 9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금 소득에 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매달 30에서 40만 원 이상의 고액 고지서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연금을 늘리려다 건보료로 다 내버리는 재산에 덫에 걸리는 것이죠. 내 연금액이 연 1,500만 원 이상이면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기 신청 전 건보료 시뮬레이션은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세 번째는 돈의 기회비용입니다. 일찍 받아서 내가 주식으로 굴리면 7.2%보다 더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재무설계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연기연금은 연 7.2% 가산율에 매년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2026년 전망치인 약 2.2%가 더해집니다. 이를 합치면 사실상 연 9.4% 내외의 확정 수익률이 나옵니다. 2026년 현재 시장금리를 보십시오. 은행 예금금리가 3%대인 시대에 국가가 보증하는 연 10%에 가까운 무위험 확정 수익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조기 수령을 해서 70만 원을 받은 뒤 이걸로 연 1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낼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국가에 맡겨두고 136만 원으로 불려받는 게 훨씬 영리한 투자입니다. 다만 이 공식이 깨지는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금리 부채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7에서 8%가 넘는 대출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을 밀어서 7.2%를 버는 것보다 조기 수령을 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이자가 들어오는 수익보다 크다면 그때는 조기가 정답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가족의 상황입니다. 연금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내가 일찍 떠난다면 연기연금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는데 2가지 구체적인 케이스로 나누어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유족연금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이거나 연금액이 적은 경우 내가 연기를 통해 내 연금의 본체를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로 키워놓으면 내가 떠난 후 배우자가 받게 될 유족연금의 기준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정상 수령 시에는 월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이 지급되지만 5년 연기 시에는 월 136만 원의 60%인 81.6만 원이 지급됩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늘려놓은 36%의 추가 수익이 유족연금에도 그대로 전이됩니다. 이는 내가 없을 때 홀로 남을 배우자에게 주는 가장 확실한 유산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반면 30%의 법칙이 적용되는 맞벌이 부부 중심의 케이스를 보셔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맞벌이 가입자라면 더 치밀해야 합니다. 우리 제도에는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중복급여 발생 시 선택의 원칙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보통 내 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친 금액을 선택하게 되죠.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무리하게 연기를 해서 유족연금 파일을 키워봤자 배우자는 그 증가분의 30%밖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담보로 연금을 늦게 받기보다는 정상 수령이나 조기 수령을 통해 부부가 함께 살아있을 때의 합산 현금 흐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달려왔습니다.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다음 5가지 지표에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보세요. 첫째, 소득 체크입니다. 내 월급이 509만 원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연금이 깎이니 연기를 고민하시고 아니라면 수령 시기를 자유롭게 고민해보세요. 둘째, 부채 체크입니다.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있습니까? 있다면 대출 상환을 위해 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셋째, 건보료 체크입니다. 연금 증액 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습니까? 그렇다면 피부양자 박탈을 고려해 정상 수령을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 체크입니다.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고가 자산이 있습니까? 지역가입자 전환 시 재산 점수 타격이 크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 체크입니다. 맞벌이 부부입니까? 돌아가신 배우자 연금의 30%만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규정을 고려해 정상 수령을 권장합니다. 노후 준비에 모두에게 맞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데이터에 맞는 정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번 분석이 여러분의 선택에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